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력 확보가 구부 능선을 넘어섰다. 오는 10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25일 진행된 1단부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연소시험을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누리호 1단 최종 연소시험 성공, 구부 능선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은 25일 오후 2시 55분부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누리호 1단부 인증 모델 QM의 최종 종합연소시험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누리호 1단부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로 클러스터링된 4기의 75톤급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균일한 성능을 시연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이날 최종 연소시험은 지난 1에서 2차 시험과 다르게 자동 발사 절차, PRE 런치 오퍼레이션을 실제 비행과 동일하게 점화 10분 전부터 적용했고, 발사체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 편향 시스템 TVC,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 의 작동도 검증하는 고난이도 시험이었다. 지난 1월 1차 시험에선 수동으로 운영했고, 2월 2차 시험에선 점화 46초 전부터 적용했다. 이번 시험은 실제 쏘아 올릴 발사체와 동일한 검증용 발사체를 이용해 실제 발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과정으로, 이날 시험의 성공은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 이제 비행 모델의 최종 조립과 발사만 남았다. 지난 2018년 7월 2단부 시험을 성공했고, 3단부는 지난해 3월에 완료됐다. 이날 1단부 시험까지 성공해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3차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하면서 발사체 개발 과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1단 추진기관 클러스터링 기술이 모두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3차 종합연소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시험 발사 때 쓸 비행 모델 조립에 돌입한다. 누리호는 오는 10월 위성 모사체, 더미 위성을 싣고 시험 발사될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무게 200kg 위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우주로 떠난다. 문 대통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적궤도 600에서 800km에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 1조 9,572억 원이 투입됐다. 누리호 발사가 마무리되면 2013년 나로호 발사 때처럼 해외 추진기관을 빌려 쓸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까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 국가뿐이다. 발사체는 우주 개발의 상징으로 발사체 확보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 확보를 의미한다. 발사체 기술은 영하 183도의 극저온 액체산소와 3000도의 화염을 이겨내는 극한의 기술로 기술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항공, 전자통신 소재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넓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약 300여 개 기업체가 참여했다. 연소시험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 에서 문 대통령은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돼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이어받아 달 탐사, 소행성 탐사 등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도전적 우주 탐사를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대한민국 우주시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습니다.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은 실제 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 발사만 남았습니다. 오늘 75톤급 4개의 로켓 엔진이 결합된 종합연소시험의 성공으로 누리호를 구성하는 3단 중 이미 성능 검증을 마친 2단. 3단부의 로켓에 이어 조립 난이도와 추진력이 가장 높은 1단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7번째,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우주를 향한 꿈을 꾸었고 우주발사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오늘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연소시험에 성공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땀과 눈물을 흘려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참여해준 많은 기업인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1957년 세계 최초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1969년에는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그저 부럽고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이룰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 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첫걸음인 달 탐사를 통해 얻게 될 기술력과 경험, 자신감은 우주 개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탐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길을 찾고 환경과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7기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중 9기는 임무를 종료했고 8기는 지금도 지구 궤도에서 방송통신부터 국토환경관리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천리안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맑은 하늘을 위해 아시아 13개국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우리 국토를 정밀하게 관측하여 자원관리와 재해재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성 기술은 의성 시스템과 탑재체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지비성 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민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 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90년대 우리별 위성 발사를 보며 꿈을 키웠던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누리호 1단부 연소시험 성공을 지켜본 우리 아이들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 그 너머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